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게 이렇게 쭉 점처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 이길 줄 알았다가 총선을 그야말로 대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닥칠 문제가 첫 번째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게 이제 최혜병 특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영수회담을 비선을 통해서 독대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홍철호 수석이. 그래서 민주당의 천준호 실장이 그런 거 없다. 그거 없으니까 기자들한테 아예 독대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걸 아예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홍철호 수석은 계속 독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 의혹, 추정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난 거죠. 두 교수님을 통해서. 네? 이게 너무 순수하세요. 너무 퓨어하게 네. 그냥 막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국면에서 지금부터는 보수가 어떤 결심을 할지, 그죠? 영남의 보수, 수도권의 보수, 네. 이 어떤 움직임을 벌일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주자로 뭐 이를테면은 나이연대 방식으로 나경원 대표가 유력할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사진이 또 나왔다고 하대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출격을 하게 될지 그렇게 해서 이 판이 어떻게 뒤집힐지 그분은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각을 세게 세울지 더 이상의 폴더 인사는 없다 이렇게 나올지 이거 취재할 게 너무 많네. 예? 근데 이게 한동훈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 그 정부 여당 주변에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론 결국 백서 TF도 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뭐 두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패배 책임을 몰아주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제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이 결정적이었는데 어제 총선 참패한 원인 비대위원장이랑 결국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가리고 그 토대 주춧돌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건데. 프레임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얘기하면서 그 쉽게 운동권 심판론과 2조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결국 지금 백서 TF의 문항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각돼 있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이 결국 한동훈 책임이 될 것이고 결국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결벌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싹을 자른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점점 더 조급증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 B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이 다시 나온다?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 아니니까 윤상현 의원 본인도 도전할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책임자라고 완전히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전당대회가 좀 미뤄진다는 거 아니에요?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안 되고 좀 더 늘어진다. 어당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당팔이 아닌 거죠. 이제 당장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조금 더 비대위원장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왕수석인 김주현 수석이 와서 어떤 기획을 하게 될지 이것도 지금 본의 아니게 대통령실이 보고 있는 검찰 내 구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한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하는 박성재, 김주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 게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1차 있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90도 폴더 인사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오밤중에 비어있던 법무부 장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노공 차관이 직무대리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밤중에 속보성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대통령 머리에 이제 이 모든 권력 지형에 있어서의 판단 그리고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법적인 이슈,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모든 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튼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가지고는 정권과 부딪혔다라고 하는 게 파다한 이야기고 그 안에서의 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송경호, 이원석, 한동훈이 한편이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셋이 그다음에 윤석열, 박성재, 김주현 3명 3대 3인데 다 검찰이에요. 검찰의 어떤 갈등과 분화로 이게 판이 깨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7월, 한 사람은 갈 9월에 이제 사람들이긴 집에 하죠. 갈 맞아요. 참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는 그렇다면 사실상 이쪽이 좀 그립을 세게 쥐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구도로 봐도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결국 인사 시점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핵심 축이지만 네. 오는 9월에 이제 퇴임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시점에 쉽게 얘기하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인사를 할 것인가 예. 이런 결국 시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물론 수사 여하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달내로 종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여하가 결국 인사 시점을 결정할 것 같고 대통령실도 그런 걸 보면서 아마도 간보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넉 달 안에 이원석 총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하고 세게 수사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거는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그 광주 고검장 출신인 양분한 당선인 출연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한테 대들어서 자기 수명 단축할 그러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검사장 승진 앞두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감한 검사 나는 본 적이 없다. 네, 자기 인사 그 말이 문제를 맞을 걸고 거예요. 네, 그런 검사 없다. 양구남 그 당선인이 제 예. 기억이 맞다면 예. MB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특수 1, 2부장이 있고 3부장이 이제 어떻게 후임 부장인데 네. 호남 출신인데 그 네. 몫으로 기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굉장히 정통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립니다. 예. 예. 참고를. 예. 정통하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들이 검찰 개혁의 이유를 아주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고 하지만 이런 인사들이 급수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의 중심과 권력의 핵심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고 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업으로 한과 윤이 다시 부딪힌다면 결국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검사들이 자기 내부 정치해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은 또다시 또 다른 검찰 개혁의 목소리와 여론의 어떤 그 불지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대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요. 지금 흘러간 물레방아 바퀴를 다시 또 한번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김기춘 왕 실장이 생각이 나는 건지 네,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본인도 사법 처리가 맞습니다.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 수석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뭐 그런 건 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민정수석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지금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이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 주로 따지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면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은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더욱 설치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민정수석실은 밖에 대한 통제를 주로 한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실과 제2부속실은 안에 대한 통제, 네. 예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영분에 대한 통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받고 뭔가 영부인의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미래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껄끄러워하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방어적 기제 그리고 앞선 범죄 의혹 자체도 스스로가 부인하는 형국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좀 많이 이상했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 가운데 주목을 주면서 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한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부권 수사의 행사하겠다. 대상. 아, 거부권 행사하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네.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런 조언들이 네. 꽤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그냥 심플하게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워낙 훌륭한 보고요. 분이시라.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조건부 거부권이라고 하는 결국은 공수처
공수처 수사를 보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3개월 후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또 특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참모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대통령이 못 받아들였던 걸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KBS 신년 대담 때도 그때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감 정도는 발표할 것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유감은커녕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영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심지어 박절하지 못해서 예.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기대 수준에 비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더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쥐었다는데 지금 점점 사태의 국면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표적인데 네. 아시다시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가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고 맞아요.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이미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걸 반려했다는 사실상 반려를 예. 했다는 거고 물론 명목상으로는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로 사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점점 김기한 사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일에 그 경찰의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당일 네. 지난해 8월 2일이죠. 예. 당일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국방부 장차관이라든가 네. 국가안보실도 임종득 2차장과 통화했기 예. 때문에 혹시 이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는 임성득도 이제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임성득 사당장과도 소통한 임성근. 사람이거든요. 네. 임성근.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중간 고리로서 요체가 되고 대통령실의 문제를 뭔가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지난번에 지휘서신을 보내서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예. 고통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시사함으로써 뭔가 자기 고백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네. 우리 장윤선 앵커님 표현을 빌자면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자기 손아귀에 벗어난 문제가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우려가 되는데 아직도 자아 인식이라든가 상황 인식이 예. 부족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 네. 두 차례 박정훈 대령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군인 사회니까 우리는 뭐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선후배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였고 그 정말 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박절한 형은 인간적으로 아닌 거예요. 좋게 인간적으로 평가. 좋은 예, 사람으로 예,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뇌가 굉장히 클 거다. 아마 김계환 사령관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들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판단도 하지만 지금 보면 불이한 일에 협조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심 선언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예.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아니 근데 제가 추측을 어제 또 해봅니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네. 얘기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우리 정부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아꼈는지 모르겠는 게 이 사표 인기 보장. 미술에도 물었더니 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네. 인사 조치를 한다면 네. 그 자체로 도의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가로 열고 복적 판결이 가로 닫혀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확정되지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회자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해 매사를 판단하기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 문제가 불거지면 대기 발령을 하거나 그렇죠. 직위회자를 하고 사태 추이를 본 다음에 복권을 시키는 게 상책인데 그렇죠. 왜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그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례와 어긋나게 네. 취급하는 것인가? 예. 저는 정말 공무원 그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비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태도는 처음 봅니다. 네.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바로 면직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않았나요? 네, 예. 기소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KBS 이사장 어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법인카드 뭐 사용하나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김계환 사령관에게는 유독 각별하시다. 따뜻하다. 예, 매우 따뜻하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던데요. 네. 실제로 이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군령의 어떤 군령권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때 정말 어떤 그 문제적인 상황이 생겨가지고는 빨리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정말 생각하는 보수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